반갑습니다. 저는 동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성과를 확산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의과학대학교의 2020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동의과학대학교의 성과를 위한 DIT의 노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사업계획, 그리고 향후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룩한 경험이나 그리고 성과를 가지고 한번 제언을 할까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를 위한 DIT의 노력입니다. 대학 혁신의 주요 성과는 크게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 혁신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을 보시면 공인인정제 형식에 기반한 교육의 질관리 체계 혁신이 하나의 큰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수학습 지원의 강화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핵심적으로 교과목 CQI 개선 및 교육과정에 대해서 외부 컨설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환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우수대학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혁신들이 필요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시도하였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티칭 포트폴리오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노트 프로그램 참가 수요 및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혁신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산학협력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혁신은 지역산업 수요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교육 협력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9개 기업 그리고 107명의 학생들에 대한 취업 약정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45개 교육과정, 그리고 511시간의 특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혁신은 협력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혁신이 주된 사업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그 결과 참여율이 5.6% 증가하였습니다. 학과별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사회 기관 협약 및 협력활동 3회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그리고 봉사활동 규정 및 마일리지 제도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서 또 봉사에도 적극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러한 결과로 저희 대학은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 26개 대학만이 선정되는 최우수 등급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단의 혁신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저희 대학의 대학 발전 계획입니다. 이노베이션 3.0 플러스와 연동하여 재정 투자 계획이 설정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대학 발전 계획은 크게 5개의 전략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스트 DIT는 한마디로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혁신입니다. 그리고 리뉴얼 DIT는 대학 개혁을 통한 브랜드 가치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DIT는 교육 환경 혁신입니다. 스마트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DIT입니다.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글로벌과 로컬을 합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DIT는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선도적인 평생 교육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발전 계획 5개 전략 목표와 함께 저희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목표입니다. 에이스 역량 기반 직업교육 시스템 혁신, 그리고 에이스 산학협력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산 및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세부 사업 목표를 이 5개 대학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역량 기반 직업교육 시스템 혁신은 총 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53.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는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3.2%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산 및 국제 역량 강화에는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만 2억 원 정도, 3.7%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은 좀 축소를 하거나 대체를 해서 진행한 것도 이렇게 좀 사업 액수가 좀 적은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혁신 영역별 예산 투입 비율을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면 교육혁신이 53.9, 그리고 산학협력혁신이 33.2, 그리고 나머지 기타 혁신이 3.7%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저희 대학의 교육 이념이나 그리고 이 사업 목표 전체가 이 교육 품질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별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 1차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국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대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2020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월금 신청 없이 모든 사업비를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7월에 14.3%, 9월에 51.1%, 그리고 11월에 65.5%, 그리고 12월에 74.0%, 그리고 1월에는 2021년 1월에는 82.8%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우리 2차년도 사업의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크게 6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역량별 강점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선 운영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학생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와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 산학협력 확대도 의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행정 서비스 개선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과제와 또 거기에 따른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량별 강점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은 고도화 방안으로 알쓸 신잡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적응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 시스템, 즉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와 취업률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DIT 취업 컨설팅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자기소개서 및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든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또 AI를 통해서 점검을 받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학우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소개서의 품질을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회사 산학협력 확대에 따른 고도화 방안입니다. 첫째, 가족회사 선순환 운영제를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미러형 기자재 도입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학 맞춤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사업 세부 목표였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에 따른 고도화 방안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협력의 강화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DIT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고 경진대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고교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캠 경진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 함께 캠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시도를 하여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실시된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체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목표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에이스 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관련 온라인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교직원 및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행정 직원들이 이 연수에 참가함으로써 이러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시되었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와 그리고 사업의 목표 그리고 고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을 한번 보시면 저희 대학은 2019학년도에 34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28억 원, 그리고 산학협력에 2억 원, 그리고 기타 3억, 사업관리 3억 해서 총 34억 원의 국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는 52억 원, 교육에 28억, 산학협력에 17억, 기타 2억, 사업관리에 5억의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더욱더 정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30억, 지속적으로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해서 더 정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학협력도 좀 더 정액해서 18억 정도, 그리고 기타 이어 사업관리에 5억 정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혁신 영역인 교육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협력 혁신에 조금 더 영향을 기울일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기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1, 2, 3 해서 저희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목표입니다. 에이스 역량 기반 직업 교육 시스템 혁신, 그리고 에이스 산학협력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기여 확산 및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세부 사업 목표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성과로, 기대 성과로 첫 번째, 대학 취업률 향상 및 취업의 질 제고, 두 번째,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확대,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런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성과도 창출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는 저희 대학이 그전의 사업이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SCK 사업에서도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실시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이러한 SCK 사업에서 집중했었던 교육적 투자, 그리고 교육성과 도출의 연장선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영역별 체계적 교육 및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별로 영역별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교육혁신 성과를 제고하고 프로그램별 고도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대학혁신입니다. 대학혁신을 통해서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동의과학대학교 전체 구성원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전원은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은 첫 번째, 교육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이스토리 등 교육 질관리 체계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AI 기반 신기술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AI 체험 카페든지 그리고 체험실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 지역사회 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제화 역량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 심혈을 기울여 수립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집행을 하였지만 코로나가 좀 잦아든다면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집행해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그런 노력들을 올 한 해에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교육혁신팀, 산학혁신팀, 기타혁신팀, 그리고 혁신사업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각 분야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협업을 하고 또 소통하면서 더욱더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학과 및 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 사업에서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사업 운영팀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정 및 성과를 독려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좀 더 강화된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더욱더 환류가 제대로 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혁신지원사업단에서 느낀 점,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혁신사업에서의 혁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혁신을 무조건 새 것을 도입하고 기존의 것을 바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교육적인 만족도를 올린다는 것, 즉 교육 품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품질 개선과 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별, 전국별 공동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 또는 전국별 재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열린 사고를 가지는 학생들이 더욱더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국고재정시험사업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성과 그리고 그것이 대학사회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대학 개혁과 대학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협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듯이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대학들은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대학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동의과학대학교 전 구성원과 그리고 혁신지원사업단은 사업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 교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 영역을 총괄하고 있는 이화철입니다. 어느덧 2000년도 사업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온통 코로나가 이슈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 발표회 역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DIT 마이스토리 학생 역량 지원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스토리는 교육 혁신 영역에서 시행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 그다음에 학생 이력 관리 지원, 취창업 진로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폭넓게 관련이 되는 시스템이므로 대표성이 큰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이스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취업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취업은 교육의 성과입니다. 제품의 비유를 하자면 생산이 매출에 영향을 주듯이 어떤 교육적 투입을 해야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고 또 취업이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이 교육적 투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마이스토리의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역량 진단이나 기관 평가 인증 같은 주요 평가에서 취업률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모 기업의 광고입니다. 마이스토리를 도입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고려된 것이 이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경향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세대는 이런 요구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도와주고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교실에서 수준이 다른 각각의 학생을 지도했던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서당의 모습이 온라인 네트워크하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다시 살아난 듯한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기능을 넣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기록은 전산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학생이 참여하고 신청을 하고 또 현황을 확인하고 또 실적과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관점에서 그 각종 활동의 이력과 성과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대학도 역량 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과 수업 및 각종 활동을 통해 얻은 역량들이 성취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의 역량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학 구성원들이 협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다소 제각각 움직였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교수는 물론이고 취업 지원, 심리 상담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일종의 멘토로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실적과 성과물들을 하나로 모은 일종의 그 포트폴리오의 생성 기능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이스토리 플랫폼도 결국 우리 대학의 역량 기반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흔히 말하는 핵심 역량 외에 전공 영역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직무문해, 그 다음에 전공 기본, 그 다음에 전공 기술, 문제 해결,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소통 협력까지 해서 6가지 상위 역량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역량별로 서너 개 정도씩의 하위 역량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학생 개인별로 또는 학과와 같은 교육 과정별로 이 역량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에 따라서 구축한 마이스토리 시스템의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신청 및 관리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과목 성적, 그 다음에 대학 주관의 프로그램 참여 실적, 그다음에 학생 개인의 활동 실적 등을 모두 모은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별,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 학과별, 그 다음에 연차별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혹은 뭐 통과 등 달성 수준별로 학생의 역량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취업 성과와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데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 등이 또 중요한 기능들이 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이스토리 플랫폼이 우리 대학 역량 기반 교육 체계에서 차지하는 개념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표로 하는 역량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그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처음 목표했던 그 역량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고 보장하는 체제까지가 역량 기반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학생 학습 및 자기개발, 그다음에 교수 및 전문가의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스토리 플랫폼의 어떤 역할에 필요한 개념적인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인트로 및 학생 마이페이지 구성 화면입니다. 왼쪽은 마이스토리 플랫폼의 인트로 화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학생이 마이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표시되는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핵심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관리, 상담, 그 다음에 취업 활동, 진로 탐색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역량 성취를 위해서는 교과 학습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교과, 비교과 둘의 학습 성과를 역량 점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시간짜리 교과목을 이수를 했을 때 30점을 준다라고 하면 3시간짜리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참여했으면 3점을 인정해 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교과, 비교과 역량이 합산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학생 개인과 그 다음에 또 학과 전체의 역량 점수 현황을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성취 역량을 시각화한 스파이더 차트가 되겠습니다. 6가지 상위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영역의 역량이 얼마만큼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수하거나 혹은 부족한 역량이 어디인지 등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 추천 기능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존 졸업생의 이력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사한 취업 목표를 가진 후배 졸업 예정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취업하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설계 추천 기능은 어떤 학생이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할 때 그 기업과 일치하거나 혹은 가장 유사한 기업에 취업한 졸업 선배의 재학 기간 중에 이력과 성과를 후배 학생에게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한 졸업 선배가 있을 때 1학년 때는 학년 대표를 했고 또 봉사활동을 했고 독서 감상문 대회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또 2학년 때는 캡스톤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토익을 응시하고 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경험들을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후배 학생이 진로 설계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이스토리 학생 역량 지원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역량교육혁신팀 신예원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성과 발표라는 것이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반드시 면대면으로 다양한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생자율 창의역량 경진 대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의 추진 계획,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실적 및 성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은 DIT 6대 역량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가능하게 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의 학생 프로그램이 결과물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반면 저희 프로그램은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학생자율 창의역량 경진대회의 경우 학생들에게 운영 방법 또는 예산까지 모두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었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서 학생들에게 예산 사용 방법까지 다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팀에서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학생들이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결과물에 따라서 결과를 심사하였고 시상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IT 6대 역량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가능하게 하였고 지원팀은 팀별 30팀, 개인 30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회의비와 재료비, 그리고 여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팀에서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상금과 상장을 지급하였고 영상 수료증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내 홈페이지와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를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선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약 3회 정도 진행하였는데 혹시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자문교수제를 두었는데요. 이런 자문교수님들께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 대상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실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식 등은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물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특강으로 인해서 모든 영상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방을 열었고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의 실적과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과 팀제로 따로 구분하였는데요. 저희는 몇 명의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70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등은 최대 93.8점에서 최소 70점 산정으로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개인 6팀과 팀 31팀으로 학생 명수로 따지자면 최종 147명의 학생이 모두 수상과 상장 그리고 영상 수료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노력한 영상 결과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노력한 학생들의 결과물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시 학생들이 너무 지겹거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높은 만족도로 학생들과 운영한 저희 팀 모두 만족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과 많은 방문 등을 통해서 들은 결과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결과물이 실패하면 상장이라든지 수상금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결과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많은 걱정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았고 학생들이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영양교육 혁신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 여러분, 영양교육혁신팀 김은아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 확대로 인해 불안감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택트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교직원 여러분들께 소개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학과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순서는 프로그램 배경 및 목적, 프로그램 추진 계획,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실적과 성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학과 특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특화 프로그램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교과목을 활용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과별 독창적인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스스로의 직무 수행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들의 6대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과 특화 프로그램은 2018학년도까지는 특성화 학과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특성화 학과까지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학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학과와 적극 협업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과 특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학과 간의 소통을 통해 홍보 방법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 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특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특화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을 학과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타과 학생들 또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대 역량을 목표로 인재 양성에 부합하고 학과 특색에 맞춘 주제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에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할지 계획을 수립한 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과의 특색에 맞추어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은 산업체 전문가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심사를 통해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심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들과 학과 교수진들을 통해 프로그램 한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과 특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했는지 동영상을 짧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들이 열정적이고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6대 역량을 골고루 갖춘 인재들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10개의 학과에서 1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19학년도에는 20개의 전공에서 20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학년도에는 20개의 전공에서 2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과 특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팀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팀원들 간의 소통 및 협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과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만족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과 동기와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도 돈독해졌으며 산업체 인사와 학생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피드백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과 특화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역량을 갖춘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년도 성과 발표회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개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과 같이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IT 교수학습 개발센터 고성영입니다.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DIT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는 전공과목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외치던 대학들이 지금은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역량이란 특정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무 역량은 직무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핵심 능력의 80%는 바로 전공 과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 과목이 쉬운 학생이 있는 반면 어려운 학생도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공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전공 과목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 멘토링의 사업 목적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멘토로부터 어려운 과목에 대해 도움을 받아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 멘토링 제도는 1월부터 연중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UCC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공 과목 멘토링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 멘토링은 일주일에 1회 8주간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배나 동료 중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공 과목 멘토링 활동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전공 과목 멘토링 활동 기록, 전공 과목 노트 작성 등을 보시고 계시면 특히나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공 과목 멘토링 UCC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공 과목 멘토링 UCC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자비스. 네, 주인님. 자비스.
오늘 너에게 미션이 있어. 타깃은 DIT. 멘토링 노하우를 가져와. 현재 DIT 본부와 CKL 서버 모두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차단됐다고 했지 못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대신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대상 서버에 미치는 악영향도 큽니다. 괜찮아. 그냥 뚫어. 최근 CTL 보안 자료에서 파일 발견. 멘토링 노하우는 수업, 멘토링 노트, 소통, 멘티 동생들 사랑으로 나뉘어집니다. 수업은 쾌활하고 즐거운 분위기이며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등 수업에 몰입에 신경 씁니다. 멘토링 노트는 전공 과목 공부의 전략인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를 정복합니다. 또한 수업 이후 멘티 자신에게 공부가 필요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멘티들과의 소통은 카카오톡의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필요한 공지와 자료들은 톡 게시판에 게시하며 노트 제출일에 대한 안내는 톡 캘린더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티들 사랑은 비밀입니다. 경고. 더 이상 보안 파일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강제 종료됩니다. 고마워, 자비스. 2020년 전공 과목 멘토링의 만족도는 85.9%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학생의 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줄었다라는 데 있으며,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은 멘토링을 경험을 하고 있었고 전공과목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 멘토링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멘토링 과정 참관 및 평가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영상 콘텐츠는 학과에 제공하여 프로그램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노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필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고, 필기 작성에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평가 결과 개선해야 될 자료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과목 멘토링 제도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업적 재능을 지닌 타인에게 활용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공 수업 공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이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보고 배움으로써 학업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룹 활동을 통해 친목을 높이고 학과의 흥미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과목 멘토링 제도를 2021년에 다소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습 노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트 제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코렐 노트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수정 작업을 통해서 2021년에도 전공과목 멘토링 제도를 수정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학협력부 반소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 다 같이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온택트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1차 년도에 이어 2차 년도에 많이 지원한 산학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목차는 배경 및 목적, 내용, 실적 및 성과, 종합평가 및 한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 맞춤의 배경입니다. 과거에는 지원자들이 학점, 영어, 자격증 등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에 입사하고, 기업에 입사한 후 재학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인재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지원자들의 역량에 맞추어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 노력,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산학 맞춤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알맞게 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이란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팀 1 프로젝트입니다. 교수, 학생, 기업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 개선, 제품 디자인, 신규 아이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학생이 협업하여 현장을 경험함으로 실무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결과를 노출합니다. 자동차 계열과 전자통신과에서 1팀 1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자동차 계열은 친환경 자동차 캔 통신 시스템 측정 및 분석, 자동차 고장 진단 분석이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 공장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통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실무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특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통신과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네트워크 구현과 AI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용 전력 모니터링 장치 효율성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학 맞춤 교육입니다. 전공 관련한 이론 교육 및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 이론 및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였던 5개의 모든 과가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원무 실무 과정을 교육하였는데요. 병원에 있는 실무 관계자들이 학교에 직접 와서 참여 학생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이 병원에 파견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3개의 학과가 산업체 인사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 특강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함으로써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호텔 관광 서비스과의 경우 이론으로만 들었던 크루즈 승선이란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 승선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였던 20명 모두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학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현황입니다. 총 5개의 학과를 선정하여 맞춤 교육이 총 464시간, 1팀 1 프로젝트가 4건, 참여 학생 55명 중에서 14명이 취업을 한 등 다양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취업자 수가 14명뿐만 아니라 그 외의 학생들도 편입학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계열은 총 6명이 취업하고 7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의무행정과는 5명이 취업하고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자통신과는 경남 개발의 신영진 학생이 취업을 하였고 무선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하였고요. 사회체육과는 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호텔 관광 서비스과는 아까 그 현장 체험 학습을 토대로 이 모든 학생이 크루즈 양성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취업 증빙 자료이고요. 건강 득실 자격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입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현황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 맞춤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정리하였는데요. 만족도 조사 결과 3개의 학과가 모두 100%를 보였으며 제일 낮은 과가 91%의 전자통신과였습니다. 만족도 평균은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를 보인 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췌하였습니다.
총 10개의 문항 중에 9개는 객관식, 1개는 주관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을 살펴보시면 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실습하게 되어 좋았다. 스포츠 재활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 내가 아는 것과 더 유익한 수업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및 환류입니다. 산학 맞춤 교육과 1팀 1프로젝트를 모두 진행하였던 자동차 계열이 10명 중에 6명이 취업을 하고 80%의 자격증 취득률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였던 과에서 만족도 응답률과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 비전을 공유하며 취업 의지를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같은 과의 학생뿐만 아니라 타 전공의 대상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주관식 반응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올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대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더욱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체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직업의식과 취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 맞춤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우수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차장 정영일입니다. 저는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원래 혁신지원 사업이었던 중국 상해대학교 GLP 연수 및 미국 말레이시아 에이스 해외 연수 사업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됨에 따라서 신규 대체 사업으로 계획 및 실시 중인 GLP, 즉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온라인 특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배경 및 목적, 그 추진 계획, 사업 내용, 실적 및 성과, 그리고 다음 연차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이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입출국이 제한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해외 교류 또는 국제 교류와 관련된 학생 교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 요인들로 인해서 재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한국과 깊은 연관을 가진 해외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과의 협조로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우리 대학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이 GLP 온라인 특강의 계획은 코로나로 인한 해외 연수 미실시가 결정되었던 작년 2020년 10월부터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11월에 해당 온라인 특강의 프로그램 내용 및 주제를 정하고 특강을 진행한 강의자를 섭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강의 주제에 대한 타당성 협의 등과 기타 협의가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한 작업을 거친 후에 호주 현지에서 강의 녹화 제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 파일은 12월 말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서 1월 초에 우리 대학으로 전달이 되었으며 이후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한국어 자막 작업을 거친 후에 현재 우리 대학 온라인 강의 시스템인 아레떼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GLP 온라인 특강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강의자를 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강의자 섭외는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한국사무소 및 조한 영국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진행을 되었으며 최종으로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측에서 제안을 했었던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의 블레어 퀴즈 박사님과 조 퀴즈 박사님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 퀴즈 박사님은 한국계 호주인이시면서 한국에서 출생해서 유년 시절은 쿠웨이트 예멘에서 지내셨고요. 10대 시절은 크로아티아에서
그리고 대학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을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호주 빅토리아 주의 스윈번 공과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현재 국제 파트너십 분야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블레어 퀴즈 박사님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조 퀴즈 박사님과 부부 관계이신 분입니다. 현재 같은 스윈번 공과대학교의 디자인 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호주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중 한국 홍익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으며 그 이후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각각 글로벌 인더스트리 인게이지먼트, 즉 글로벌 산업 활동에 대한 특강과 글로벌 레디 러너, 학습자의 국제화 준비에 대한 특강으로 제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글을 좀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블레어 퀴즈 박사님과 조 퀴즈 박사님이 프로젝트 리더로 참가해서 2019년 멜번시에 제작된 한국전쟁 참전 기념사업의 사진입니다. 호주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약 17,000명의 군인들이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을 했으면서 이를 기념을 하기 위한 호주 멜버른시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기념비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와 같이 현재의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국 역사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블레어 퀴즈 박사님의 강의 주제인 글로벌 인더스트리 인게이지먼트에서는 강의자 본인이 한국 유학 생활에서 느꼈던 외국 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호주와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 및 본인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한 결정이 본인의 인생에 미치게 된 영향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게 오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기업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많은 각각 다른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기업 연합체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창의성과 혁신임을 강조하는 부분들로 강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 퀴즈 박사님의 강의 주제인 글로벌 레디 러너는 여러 다른 대륙에서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조 퀴즈 박사님의 경험과 함께 글로벌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언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습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 가지의 C주인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콜래보레이션, 즉 소통, 연결, 협력을 통해서 준비된 글로벌 학습자만이 현재의 국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음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번 GLP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기존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같이 신청 및 선발된 인원이 아닌 우리 대학 전체의 재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형태로서의 글로벌 산업화와 그에 따른 접근법의 이해와 국제화를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성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들이 향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이 되어서 예년과 같은 우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들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